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영화 이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영화와 사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반영의 현실이자 현실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영화가 만들어낸 세계가 사회를 선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특정한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동시에 함께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영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이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관계의 모습, 가족 간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성되는 친구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커다란 사회적인 상황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화와 사회라는 주제 하에서 영화 속에 표현된 사회적인 이미지, 질서, 그리고 친밀성 등의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란 그리 매력적인 주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맹렬히 진행되고 이에 대한 갈등이 악화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에 대해 섬세한 영화적 관심이 충분히 발휘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0년대에 가정의 의미는 성과 계급적 갈등과 욕망이 투쟁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영화계는 흔히 호스티스 영화와 청춘 영화라고 불려지는 장르들에 의해 주도된다. 퇴폐적인 무기력증이 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가정은 여전히 도피하고 싶은 장소로 그려진다. 영화 속 주인공은 가정의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때 도시는 집을 나선 사람들이 일시적이나마 해방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주어진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여행, 유흥과 쾌락은 반가정적인, 따라서 도시적인 즐거움으로 표상된다. 즉, 사회체제가 억압적이고 가정 질서는 폐쇄적인 것으로서 부정된다. 대신 도시로의 이탈과 방황이 영화의 상상 공간을 채우게 된다. 한국 영화에서 가정이 부정까지는 아니라도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여겨지는 경향은 1990년대에도 일반 다르지 않다. 적어도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영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기 이전까지 1990년대 한국 영화는 직배망을 통해 수입 상영되는 외국, 특히 미국 영화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불황기를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적 일상성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다. 대신 역사와 정치를 주제로 삼은 영화들이 주된 관심을 받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과거의 역사가 하나의 화려한 스펙터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가 강조된 서편제, 전통 불교에 주목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근대 한국 미학을 재조명한 사회 찬미 등의 역사 장르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한편 역사적 사건을 극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 영화들은 사회적이고 남성적인 어조를 강하게 띄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시대의 반항의 상징으로서 장군의 아들,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영화화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6.25 전쟁 및 남북관계에 집중한 남북은 등의 영화는 현대사의 일면을 영화화한 대표적 영화들이다. 요컨대 과거로 회귀하거나 역사의 거대한 스펙터클을 상상하는 영화가 대중적인 오락의 중요 채널이 된 것이다. 이처럼 극적 서사가 1990년대 주요 장르로 부상하는 한편
사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일부 영화들이 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겨울여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청춘 영화는 젊은이들의 허무주의적이고 이탈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영화는 깊고 푸른 밤, 젊은 날의 초상,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로 이어지며 통제적인 사회체제에서 도피적이고 때로는 퇴폐적이라 탄압받을 수 있을 청년 문화의 현상과 의미에 주목하고자 했다. (1990년) 후반 경제 위기를 거치며 한국 영화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난에 의한 가장의 몰락과 가족관계 해체를 겪으면서 그간 당연시됐던 가정의 의미가 새삼스레 크게 느껴지게 된 사회적 배경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다. 가정이란 늘 있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당연시해왔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몇 배로 갚자 그럴게. 빠뜨기 없으면 오라고 못한단 말이야. 응? 집으로는 한국 가족 영화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집으로는 2002년 당시 서울 관객 최다 동원 기록을 수립하며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손꼽혔다. 7세 소년 승호와 77세 할머니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집으로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거친 후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대중적 감정에 적절하게 호응하며 대대적인 인기를 획득하게 된다. 거봐, 알지도 못하면서. 승호는 이미 가족이 해체된 후 보육 가능한 유일한 장소로서 외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진다. 처음에 승호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재래식 생활 양식과 현대적 생활 양식에 무지한 외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낸다. 프라이드! 누가 물에 빠뜨리래?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나 점차 승호는 할머니의 사랑과 정에 교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다. 현대 도시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적이고 따스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효자동 이발사는 집으로에 비해 보다 확장된 지평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효자동 이발사는 박정희 정권 시대 청와대 전용 이발사 성한모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엔 두 개의 가족 이야기가 맞물려 진행된다. 하나는 성한모의 가족사다. 성한모는 정치적 이념의 강고함 때문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당대의 권위, 즉 군부 독재 정권의 권력 체제에 순종적인 인물로서 나타난다. 그는 참한 아내와 아들로 구성된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부장이다. 한편 또 다른 하나의 가족 구조는 성한모가 아버지같이 모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상징하는 가부장적 권력의 총체로서 국가 권력과 국민의 관계로 설정된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성한모의 아들 나간의 출생과 4.19 혁명 이래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시간적으로 맞물리며 상호작용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하여 개인 차원의 가부장적 가족사가 사회 차원의 통합적 국가체제로 연결된다. 요컨대 효자동 이발사는 가족과 사회의 통합적 상징으로서 아버지의 의미가 재확인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자기야 있지? 어? 나올 때 인간관계 및 사회구조의 근간으로서 가정과 가족의를 강조하는 영화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 한편 친밀성의 관계가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들이 주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하 감독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이탈된 사랑의 현대적 형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결혼을 부정하는 사랑관계는 불륜인 것으로 간주했던 이전의 영화들의 일반적 시선과 달리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이를 지적이고 감성적인 남녀의 사랑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잘하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비록 그놈의 술 때문에 다이어트는 어이없이 실패했지만 내 미모는 아직 먹어준다 이거야. 응? 기다려라 이지훈. 싱글즈 역시 독신으로 사는 싱글족의 이야기를 발랄하게 그려내고 있다. 싱글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친구들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때로는 미혼모로서 그리고 때로는 독신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봐라, 너 없어도 난 잘 살고 있다. 밥 먹었어 다들? 최대한 자신감 넘치게 도도하게.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는 10대 부부 모습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제니 준호는 예쁘고 똑똑하며 모범적인 고교생 제인과 준호의 사랑 이야기를 깜찍하게 담아낸다. 미성년 혼인 및 임신이 불량한 10대의 퇴폐적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영화에선 긍정적이고 건강한 10대 문화의 한 가능성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애정관계를 다루는 영화들에서 실제 현실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작동하는 경제적 문제, 도덕적 편견, 기존 가족 구조와의 갈등 등의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탈전통적인 친밀성의 양태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진지하게 성찰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구경거리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영화 속에서 현실의 복잡성이 단순해지고 현존하는 모순과의 갈등은 간과된다. 무슨 입에도 담지 못할 소리, 상상도 못할 음탕한 소리. 한편 바람난 가족은 친밀관계의 재편성을 일부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특정 문화로 한정짓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적 집단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열린 시각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는 서로 다른 삶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사랑과 가족 맺기 방식이 솔직하게 그려진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 입양한 아들과 새엄마의 밀착관계, 젊은 유부녀와 고등학생과의 사랑, 시어머니의 새로운 인생 출발 등 우리가 흔히 바람났다고 일상적으로 말하는 삶의 양태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즉, 이러한 행위들을 단지 비도덕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고통 어린 삶의 선택이며 생활 방식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급진적인 대한가족 형태는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70대 노인들의 성애적 삶의 이야기를 표현한 이 영화는 상영 제한 심의 등급을 받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상식적 가치관에 질문을 던지며 이 영화는 노인의 사랑과 노인의 육체의 의미에 대해 당당하게 적시한다.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 및 영화화될 만한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미적 전제에 도전한 영화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이뻐요. 이처럼 사랑과 친밀성의 경험 방식이 사회적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엔 금기시됐던 소재와 주제들이 영화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더불어 지극히 진부하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간과되던 가정이 지극히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삶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활짝 웃으시고 하나, 둘, 셋. 여러 영화들 속에서 표현된 사회적 이미지들, 특히 사회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화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영화와 사회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사적 영역, 사적인 공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과 그 가족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가족 관계가 사회적으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공적인 영역으로 점차 그 관계가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현대 영화에서는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래서 두 가지 층위의 내용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 혹은 공적인 영역 한 분야를 다루더라도 그 다루는 모습 역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변모되어진 형태로 영화적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요. 특히 가족을 예로 들어볼 때 가족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 확립되었냐를 다루었던 것이 기존의 이전의 전통적인 고전 영화였다면 현대 영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가족 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깨지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모습, 또한 앞으로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단지 가족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란 영역이 외부적으로 확대된 형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확대된 형태 역시 영화의 주제, 현대 영화의 주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로 본 화면 중에서 이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자 관계가 점차 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그 정치 권력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관계로 확대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한 영화에서 동시에 표현되어 그 해석의 수준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 영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현대 영화의 관객 수준은 이전의 관객 수준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전의 관객들이 두 가지 층위 이상의 내용을 전달받을 때 그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히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들이 서로 교차하고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많이 접해왔던 이 현대 영화의 관객들은 두 가지 이상의 층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영화를 보더라도 단지 하나의 현상만을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현상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관계들,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경험할 때와 똑같이 영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영화의 관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영화적 경험이라는 것과 현실적인 경험이라는 것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 영화적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영화 매트릭스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난 일부 관객들, 특히 미국 관객들은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죠. 키아누 리브스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 그대로를 모방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다던가 하는 그 사회적 경험으로서 영화적 경험을 확장하는, 잘못된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물론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은 이 영화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의 측면, 그러니까 수용의 측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영화 제작의 측면에서 어떠한 텍스트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따와서 모방과 창조라는 과정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현대 영화 감독들, 영화 제작자들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대 영화라는 것은 영화 감독 혹은 제작자와 영화 텍스트 그 자체라는 이자적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화 감독, 영화 텍스트, 그리고 영화 관객이라는 3자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영화계 현장을 탐방해보는 시간, 영화 산책 코너인데요. 오늘은 영화 라디오스타를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V나 그 어떤 모니터 이런 그 영상 매체는 이미 그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스캔하듯이 입력하는 것에 비해서 라디오라는 매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내일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몰래 이불 속에서 그 심야 방송 라디오 DJ를 들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또 멋진 음악 그런 기억이 없는 청춘 혹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 라디오의 울림이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이 밑이거든. 오프닝 정치적으로 확 빼야 돼. 응? 파이팅! 렛츠 오케이? 비키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운 적이 딱 2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라디오 스타까지 3편인데 어떻게 제가 나온 영화에서 저도 보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좀 놀랐고 근데 그 울어보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쪽을 좀 이렇게 발달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 몇 번을 전화하면 되지? 2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움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간 노래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테고 또 지나간 인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테고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그리움에 관한 것도 이 영화의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컷! 첫 곡은 그룹 신화의 노래입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액션만 하면 돼. 드럼이 중요한 거는 지금 고기만 딱 맞추는데 너가 고기를 못 맞춰주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그 좌우지 장지지 그 부분은 잘해줘야 돼. 그 부분 좌우지 장지지 이게 안 나와. 너 좀 뭐야 이거? 이스트 리버입니다. 이스트 뭐? 이스트 동 리버 당 영월 유일의 락밴드입니다. 원래 텍시스 액션. 락이 저주받은 이 땅에 신중현 선생님의 뒤를 잇는 진정한 락커는 정무후무 선배님 뿐입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컷. 확인하겠습니다. 된거 같아. 잘했어. 해봐. 선배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세상과의 거침없는 충돌, 음주, 폭행, 대마초 이것이야말로 카리스마의 결정체입니다. 선배님 저희 좀 사람 좀 패고 그러고 싶은데요. 영원히 바닥 너무 좁아가지고 실사고가 없어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 18 그냥. 야야 모르면 막 컨디션 돼. 액션! 아주 지가 무슨 조용필인 줄 알아요. 저거 임마 저거 당장 떼. 한물 갔으면 좀 찌그러지는 맛이 있어야지. 오랜만이다. 내가 돈 없어. 야 괜찮아.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DJ를 하냐고. 아니, 내가 가면 영월 방송국 직원애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하여간 매니저 잘못 만나고 별걸 다 해요. 별걸. 형 어디 가냐고. 야 이게 되냐 돼? 에? 될 겁니다 이거. 아, 내가 왜 이렇게 똥치하고 싶어? 임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치 10번이나 했어, 임마. 형, 민수형이 삼촌 꼬한 거 알지? 후배도 넌 그렇게 쉽게 하고 싶어? 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냐고요.
나 잘리는 건가? 뭐 어떻게 좀 해봐 임마. 철물점 박 사장님 외상금 빨리 갚아주세요. 서울에 있는 아들아. 서울까지 이제 방송 안 되거든요. 내가 크게 하면 되잖아. 아들아 들리죠? 진정한 락커는 선배님 뿐입니다. 존경합니다. 할머니, 그 멍박은 정하기 나름이랍니다. 들었지? 들었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영화와 사회라는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부터 영화와 인간이니 영화와 사회니 하는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허구적인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구적인 현실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각종 인간 관계들은 아주 현실적인 모습에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스타워즈와 같은 SF 액션 영화에서조차도 그 특정 영화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인물들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 등은 현실의 모습,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루어지게 될 영화와 정치라는 주제 역시 이러한 커다란 대주제 하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정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치적인 관계, 인간이 어떤 정치 권력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 각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는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폭력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구체적인 영화들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